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삼성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1938년 대구의 작은 쌀가게에서 시작된 삼성상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작은 가게가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삼성그룹이 될 줄을. 오늘은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삶과 명언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910년 경상남도 의령군. 이병철은 가난한 농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병철에게 아버지는 엄격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스스로 일어설 각오가 없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 말은 평생 그의 가슴에 새겨진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는 배움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키우는 것은 교육이다. 그의 삶의 뿌리에는 언제나 배움과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배우지 못했던 아쉬움은 자녀 교육을 넘어 직원 교육, 나라 전체의 인재 육성으로 이어졌습니다. 22세 되던 해 이병철은 정미소 사업으로 첫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죠. 많은 사람들이 역시 농사나 지어야지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실패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중요한 것은 왜 실패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서 배우려는 자세. 이것이 바로 이병철 회장을 위대하게 만든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라는 작은 미국상으로 출발했습니다. 쌀과 건어물을 팔던 소규모 가게였지만 그는 이미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이바지하고 더 나은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 명언 속에는 단순히 장사를 넘어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는 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 개의 별, 즉 크고 많고 오래가자는 의미였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원대한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경제는 완전히 마비되었죠. 이병철 회장도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부산으로 피난을 가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남들이 포기할 때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전쟁 중에도 그는 설탕 정제업에 뛰어들었고 이것이 훗날 삼성의 큰 축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54년 삼성은 제1제당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에게 설탕은 꿈의 식품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손으로 만든 설탕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 이 신념 하나로 온갖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외국 기술자들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냈어요. 1960년대 후반 이병철 회장은 또 한 번 시대를 앞서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전자산업 진출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농업국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제품은 미국, 일본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전자의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것이다. 1969년 삼성전자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엔 흑백 텔레비전부터 시작했어요. 기술도 경험도 부족했지만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밀어붙였습니다. 1983년 이병철 회장은 인생 최대의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이었어요. 당시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투자비만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초고 위험 사업이었죠. 임원들과 전문가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어요.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이것 없이는 미래가 없다. 그의 해안이 맞았습니다. 오늘날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이 된 것은 바로 그때의 결단 덕분이었어요. 이병철은 자녀 교육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서라는 철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 재산을 일굴 수 있는 지혜다. 그래서인지 이건희 회장 역시 어린 시절부터 현장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삼성이 커져갈수록 그는 더 큰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기업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그는 말했습니다. 기업은 국가와 국민 속에서 존재한다. 국가와 국민을 떠난 기업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오늘날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는 말보다 훨씬 먼저 기업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짚어준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성공 철학을 요약하면 첫 번째 철학, 도전 정신. 안주하는 순간 퇴보가 시작된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길보다는 험한 길을, 기존의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선택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가는 항상 한 발 앞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진정한 성공이 있다. 두 번째 철학, 인재 중시. 사업의 성패는 결국 사람이 결정한다. 그는 인재 발굴과 육성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대우로 우수한 인재들을 모셨어요. 월급은 많이 주되 대신 최고의 성과를 내라. 이것이 그의 인사 철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철학, 장기적 관점. 나무를 심으려면 20년을 내다봐야 하고 사업을 하려면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발전에 투자했습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했어요. 이병철 회장이 남긴 주옥 같은 명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류가 되려면 인류와 경쟁하라. 이 말은 그의 평생 신조였습니다. 국내에서 1등으로 만족하지 않고 항상 글로벌 기업들과 겨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는 기업이 사회에 비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의료, 문화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했어요. 성균관대학교 경영, 삼성의료원 건립 등이 그 결과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성공보다 값지다. 젊은이들에게 자주 해준 조언이었어요. 도전하다 실패하는 것이 시도조차 않는 것보다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직이 최고의 경영 전략이다. 화려한 기법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직한 거래, 품질에 대한 책임, 약속 이행 등이 결국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믿었어요. 그의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기업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사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1987년 이병철 회장은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심어놓은 정신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어요. 삼성그룹이 오늘날 글로벌 기업이 된 것은 그의 DNA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병철은 1987년 세상을 떠나기 전 한국 천주교 주교단에게 24개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 죽음의 의미, 영혼의 문제. 평생 기업가로 살았던 그였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한 인간으로서 깊은 성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랬습니다.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물음은 단순히 종교적 고민을 넘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할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병철의 삶은 단순히 재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는 사업가이자 아버지이자 한 인간으로서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해냈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걸어왔는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길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느냐, 멈추느냐에 달려 있다. 그의 말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인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